이 사건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해결까지. 아니 그래도 살인 사건인데 어떻게 10년이... 우리는 막 경찰에서 조사를 다 받잖아요. 증거 수집하고 피신 받고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이 대통령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거 해결 어려웠다고 보세요? 제 경험상 비추어 볼 때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가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 주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얘기를 가장 생생하게 해주실 서승환 경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여청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승환 경정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코리안 데스크에서 수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코리안 데스크, 이게 그때 그러면 처음 설립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2011년도까지 이제 한국 범죄자들이 필리핀으로 도주를 해서 교민이라든지 관광객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서 강도도 하고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고요. 저는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엔 코리아 데스크 팀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이 주가 된 그 조직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잡혔고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 워낙 보도는 많이 됐지만 이게 다른 강력범죄 사건들보다 조금 더 교민사회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좀 충격을 준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건 자체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이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사업을 하던 53살 지모 씨가 지난해 10월 납치됐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포함된 납치범들은 이미 납치한 당일 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였습니다. 지 씨는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처리해 증거를 없앴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에서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필리핀 대통령도 이제 사과를 했고 그 사과하는 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됐고 당시에 전 세계 외신에서 이걸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더 준 것 같습니다. 고 지익주 씨 납치 사건의 주범이 검거가 됐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막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뉴스가 되지? 이 사건의 의미 부여는 우리 서승환 경장님이 제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범이 잡혔다는 이거의 의미. 한국인 살인 사건 중에 정식 재판으로는 최초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거든요.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기 시작한 2012년도 사건부터 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거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범인이 모두 검거가 돼서 종신형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방 효과. 그런 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범이 이제 딱 잡혔다. 최근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물론 이제 경정님은 이제 한국에 와 계신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해서 제가 유족분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해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이제 형사 사법 절차를 쭉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10년 걸린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래도 살인 사건인데 어떻게 10년이... 필리핀에서 살인 사건의 경우 유죄 선고율이 5% 미만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데 대충 경찰이나 검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사법제도 자체가 한국과 달리 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판사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재판을 그렇게 신속하게 자주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특히 유족 측에서 이제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사건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5, 6년 정도 지나면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당수 사건이 그때 기각이 되고 범인들은 풀려나는 이런 게 워낙 많아서 변호사의 전략도 계속 부인해라. 부인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건이 기각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좀 지익주 씨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주범이라는 이 둠라오
그러니까 경찰 간부인 거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경정급입니다. 경찰서 과장, 예. 지방청 광역수사당 계장 정도 됩니다. 범행의 원인은 뭐라고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족께서도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분인데요. 모든 피의자들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다라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범행 동기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골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시신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이 범인들이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에만 있는 이제 특별한 제도인데, 국가 증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 한국과 달리 뭐 통신 수사라든지 뭐 CCTV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증거가 상당수 사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법원은 피의자 중에 가장 혐의가 경한 사람을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증인으로 신분을 전환해 줍니다. 빌레가스라는 필리핀 경찰, 당시에 가담을 했던 이 친구의 자백을 통해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고, 피해자의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증거물을 찾았고, 또 화장장, 장례식장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범행 자체는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주범이 잡히면서 또 지난 사건이 이제 조명이 다시 되고 있는데, 경정님의 어떤 집념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어요. 뭐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많이 쑥스럽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유족께서 많이 힘들으셨던 게, 필리핀 경찰이 범인인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도 필리핀 경찰이라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필리핀은 참고로 이제 경찰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납치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고 납치 수사국으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납치 수사국은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도 가장 이제 엘리트 집단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하고는 괜찮다 설득을 했고요. 좀 감별을 해주시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어도 된다. 그리고 그분은 또 제 말을 믿고 필리핀에 남는 걸 선택하셔서 10년을 계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정부의 관심 속에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이 우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럴 때 저라도 뭐 미약 하나마 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귀임 후에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당시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이지훈 경감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 경찰을 못 믿으시니까 그분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보호를 이제 장기간 했던, 그 유족과 함께 그 거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계셨구나. 네.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직후죠. 둘라고 잡혔다는 소식 나오고 통화를 하셨어요, 유족분하고?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제 뭐 하염없이 우셨는데, 계속 10년간 울고 계신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풀린다. 이게 사실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게 유죄 선고가 한국에서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경찰, 그리고 한국 외교부, 그리고 뭐 대통령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매년 10월 18일이면 그 경찰청 사건 발생 장소에서 추모회를 합니다. 예, 저 사진도 봤어요. 대사관에서도 가고 필리핀 경찰의 고위직도 오고 교민들도 모여서 하시는데, 아예 경찰청 안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 외교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연간 요구를 했고, 유족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거 해결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제 경험상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해왔고요.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외교 당국에서 강력하게 필리핀 정부에 압박을 해서 신속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리핀에서는 분기에 한번 사건별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매주 진행이 됐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뭐 교민분들도 제가 있을 때도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교민 안전,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물론 당연히 뭐 경정님도 노력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은 유족께서 이렇게 외로이 정말 거의 본인이 수사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막 나왔거든요. 맞죠. 이게 조금 유족분한테는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거의 유사한 시기에 그 같은 지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이제 코리안 데스크 앙헬레스 담당이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는 남편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곧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남편이 납치되는 영상을 찾아서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찰에서 이것은 납치 사건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이제 유족께서 자신의 비용으로 뭐 탐정을 고용해서 수사를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리안 데스크 근무를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가게 되신 거예요? 수사 경험도 좀 있고 외국에서 외국 경찰과 교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의사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시구나. 달리 보이는. 사실 필리핀이라는 데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경찰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다른 것보다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겪었고 살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제 존재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그게 당연한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하니까 경찰이 필요하지. 위험하지 않으면 경찰을 내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뻔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무서운 협박을 받아보셨던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제일 이제 위험했던 거는 이제 이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2014년 발생했던 건데 몸값을 전달하기로 최종 합의가 돼서 가는데 원래는 이제 그 협상 자체가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제 가족과 한 걸로 범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가야 되는데 피해자도 납치가 돼서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마당에 그 가족에게 몸값을 들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가면서도 필리핀 경찰에서 당신이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납치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했을 때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싶어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가방만 이제 갖고 돈가방만 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래도 필리핀 경찰청에서 제가 그 납치 수사국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고 그들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믿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필리핀이든 다른 나라든 또 나가서 이렇게 수사를 하실 뭐 계획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그 여대생 사건을 이제 제가 증인으로 계속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건들도 챙겨봐야 되는 게 많아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서 중간에 기각이 돼서 범인들이 석방되지 않게 끝까지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진정한 경찰이시네요. 지금 파견되어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정님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